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대선 단일화 논의 시작도 하기 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거를 막으려는 결사항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혼돈의 대선 전국, 이분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수논객 조갑재 TV 조갑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표님,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어요.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우리 저 대표님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실질적으로 포기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선출은 국민의힘의 포기다? 예. 왜죠? 그리고 아니 탄핵에 반대하고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예.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반대편으로 역류하는 건데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면을 보면서 전당대회 장면을 보면서 지금 뽑히는 사람은 임시 후보다 하는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 밖에 있는 한덕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전당대회 한 번 더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이 한국 정치 윤리상 예. 그리고 계산상 맞지 않는 지금 단일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단일화라는 것은 예. 그 사람과 사람의 단일화보다는 정책과 정책의 단일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무도 지금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예. 심지어 언론도 이야기 안 해요. 예.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거는 도외시하고 그런데 두 사람 차이가 많잖아요. 우선 부정선거 음모론 하나만 딱 떼면은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마 그게 반대할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자기가 선거 관리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부정선거 있었다면은 본인의 책임인데 예.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단일화가 가능합니까? 어허. 그런데 그걸 다 묻어놓고 일단 단일화 하자고 하는 거는 예.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오. 그 다음에는 예. 이 모든 사단의 배경에는 나는 윤석열의 그림자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대표님, 김문수 후보가 당심에, 뭐 민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심에서 사실 한동훈 전 후보한테 좀 크게 이겼어요. 당심에서요. 당원들. 크게 있죠. 그럼 그것도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이게 이제 배경이 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뒤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 예. 또는 시나리오를 쓰는 세력이 있다면은 예. 김문수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젖히고 예.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불쏘시개로 삼아 가지고 한덕수 예. 후보를 미는 예. 이런 구도 아닙니까? 그 목적은요. 대선 승리보다 당권. 그렇죠. 어차피 질 거 우리가 당권을 유지하는데 좀 만만한 사람을 후보로 만든다, 이런 건가요? 이번에 게임이 성립되려면은 예. 한동훈 후보를 뽑았어야죠. 어허. 그렇게 해야 탄핵의 강, 계엄의 강을 넘어서고 예. 홀가분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대선의 주제가 예. 다시 계엄, 탄핵, 윤석열 이걸로 변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파기환송 사태로 코너에 몰린 이재명 후보를 지금 탈출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라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최종 둘 중 한 사람이 상대가 되면 대선 기간 내에 비상계엄, 탄핵 이야기만 줄기차게 해도 선거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그 대선 승리보다는 향후에 당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시나리오를 짜는 최종 설계자, 기획자, 배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대표님 추측이신 거죠. 윤석열 또는 윤석열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결국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세력 아닙니까?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 지면 본인한테 얻을 게 없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분이 예. 낙관주의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무 계산 없는 낙관주의자예요. 계산 없는 낙관주의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산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계산이 되면은 어떻게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구성을 합니까? 지지 기반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야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예. 거의 80% 90% 지지 기반이 중첩되는 사람끼리 단일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오히려 단일화 과정의 예. 문제점이 지금 적나라하게 노출돼 가지고 컨벤션 효과도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컨벤션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님 그럼 이런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밑도 끝도 없이 김문수, 한덕수 내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가지고 한덕수 최종 후보 되면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나도 편해질 거야. 요 생각인 거고 친윤 의원들은 대선은 지겠지만 당권은 우리가 장악할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한동훈 공포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두세 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친윤 의원들 그러니까 사이에 한동훈 후보가 당권을 잡는 사태는 예. 완전히 이것은 국민의힘이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의 오히려 예. 역사적 의미가 예. 국민의힘 심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보수 세력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아.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가 갈라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예.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 재기의 발판이 열릴 것이고 저는 이 경상도 당과 수도권 당으로 차라리 분열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또 연명 수준, 연명하다가 또 과거로 돌아가고 예. 해서 보수 재기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냥 속된 말로 괴멸, 폭망하고 그 이후에 폐허에서 다시 새 집을 짓는 것이 낫다. 예, 다시. 그래서 뭐 분당을 해도 좋고 예. 그러니까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로 나눠져야죠. 아니 내가 가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예. 그 객관적 준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예. 결정문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그건 가짜 보수예요. 그 결정문이 뭡니까? 계엄은 불법이었다. 예. 부정선거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그 결정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오늘의 당권파고 어허. 그 사람들이 만든 후보가 김문수 후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후보는 약간 입장은 달라요. 그죠? 예. 그렇지만 결국 윤석열 정권의 제2인자였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 이재명의 리턴 매치처럼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김문수, 한독수 두 사람이 중에 한 사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그림자와의 예. 싸움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거, 결별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국민의힘에게 왜 그거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보세요, 대표님? 역시 선택을 잘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찬스가 있었는데 예. 작년 12월 아하. 4일 비상계엄령이 이제 좌절되고 나서 한 일주일 사이에 예. 결별을 했어야 되는데 예. 결국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 한동훈 대표를 추방을 하고 어허.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의미가 하나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요? 한동훈 후보가 졌지만은 사실상 이겼어요. 사실상 이겼다는 건 아니 그 정도 표를 모을 줄 생각 못 했잖아요. 아. 한 달 사이에 예. 이렇게 급변을 했잖아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2위까지 올라간 것은 예. 헌법재판소 결정문 덕분이거든요. 헌법재판소 그래요? 결정문이 예.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어허. 그리고 이번에 이 단일화 사태도 예. 결국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사실상 반대했잖아요. 그죠? 독자 노선 쪽을 좀 강조하긴 했죠. 그 말이 맞잖아요. 예. 아니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 하는 거 구경을 하면은 예. 얼마나 그
김문수 후보를 띄웠습니까? 우리의 최종 후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의 최종 후보고 예. 그렇게 해놓고 당선되자마자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라. 그 말은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뜻 아니었어요. 예. 일종의 희생차로 지금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순응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죠.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용당. 그런데 이 상황을 어젯밤의 대소동부터 예.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유 뭐 어제 양쪽 입장도 많이 나오고 심야 의원총회에다가 거의 12시 다 돼서 최종 입장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파기환송 사태가 예. 오히려 뒤로 밀렸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 그래서 진짜 아무 계산이 없다는 게 이겁니다. 예. 아니, 대선에 이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결국 당권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양쪽 입장 뭐 나오고 뭐 선대위를 구성안에 만에 사무총장을 뭐 자르네 만에 그리고 심야 의원총회 끝에 뭔가 이제 결과물은 조금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이 단일화? 한덕수, 그런데 김문수? 김문수 예. 후보는 공식적으로 지금 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혔어요. 예. 근데 또 잡아놨어요 전당대회 주말에. 굉장한 예. 저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버티면 내가 이긴다. 그러면 어차피 예. 11일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등록할 것 아닙니까? 예. 두 사람 딱 등록하면은 그 순간부터 입장이 강해지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겠죠. 그렇죠. 정당 배경을 갖고 있고 예.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니까 순번에서도 밀릴 거고 예. 그러면은 이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단일 하느니 마느니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결국 김문수 후보가 예. 주도권을 잡는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가 그냥 놔둘까요? 애가 탈 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후보 사퇴? 오. 아니 후보 사퇴 운동을 합니까? 오. 아니 예전에 저 민주당의 후단협 있었잖아요. 그럼 예. 아니 그거는 예. 국민회의구나. 아닙니다. 정몽준 예, 그때. 노무현 예. 그건 한참 전에 선거 기간 앞두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등록 지금 6일 전이죠 아마 예. 지금이. 예. 그러면 결국에는 대표님 보시기에도 버텨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상해보. 지금 가장 예상은 두 사람이 동시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아, 동시 등록? 동시 등록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또 단일화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는데 예. 전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투표 4일 전인가 3일 전에 했잖아요. 맞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예.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니 지금 발표되는 모든 여론조사가 예. 이길 수 없는 구도 예. 아닙니까? 구도 자체가 이길 예. 수 없는 구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전에 저랑 처음 인터뷰하실 때도 그렇고 그 중간에도 제가 보수 세력이 이번 대선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표님의 계속된 답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선출하고 밖에 있는 이준석 후보와 그렇죠. 한동훈, 이준석 요 연대 단일화 요걸 통해서 세대 교체를 해야 이길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못 되는 바람에 일단 그 전쟁 깨져버렸어요. 남은 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최종 완주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한덕수 또는 김문수 이쪽과 단일화 해서 빅텐트 아니 칠 본인이 거로 보세요? 완주한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고 예. 또 계산상으로 예. 누구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단일화된 사람이 이길 승산이 있어야 단일화에 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한동훈, 이준석 50대 40대 예. 두 사람 중심으로 아마 앞으로 한국 보수 세력이 재편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예. 50대 40대 다 예.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무도한 계엄에 반대했고 해가지고 이번 대선 이후에는 예. 한동훈 이준석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 보수 진영 내에도 이른바 찬탄파가 있잖아요. 이번에 최종 결선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떨어졌고 그전에는 안철수 전 후보도 떨어졌고
오세훈 시장은 아예 불출마를 해버렸고 지금 봤을 때는 찬탄파가 괴멸 수준이거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럼 대선 이후에 바뀔 거다.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아하. 예. 역사의 어떻게 보면 낙오자 편에 선 거죠. 예. 역사의 낙오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어허. 뽑은 후보가 김문수 후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예. 바로 역사에 도전한 세력이 겪고 있는 지리멸렬상입니다. 오, 그러면은 이번 대선을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다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찬탄파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예. 역사의 뒷바람을 받으면은 한동훈, 이준석처럼 나갈 겁니다. 그런데 예. 그 역사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 그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예. 그리고 헌법 정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은 그게 바위에 계란 던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지금 이 선거에서 처참하게 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그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을 여론조사상 앞서 이제 이길 수 없는 구도다. 보수 세력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한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5월 3일에서 4일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3자 대결에서 호칭 생략하고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 양자 대결하면 이재명 52, 김문수 39, 이재명 51, 한덕수 41, 이재명 51, 이준석 29.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재 파기환송에 나오면서. 요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좀 타격이 될까요? 대표님?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은 별 타격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거. 그러나 예. 지금 또 이렇게 물으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과잉 대응에 예.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대법관 10명 탄핵한다. 이런 그게 얘기들. 또 지지율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너무나 이 지금 저 상황이 구도가 꽉 짜여 있어 가지고 예. 그게 전체 선거판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파기환송 재판이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고등법원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게 또 재항고를 하면은 예. 확정 판결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재상고까지 하면 좀 어렵죠. 어렵죠. 예. 그 뭐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은 민주당이 요사이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봐요. 과잉 대응이라고 보고 이 상황은 예.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예. 예.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깔끔하게 선거 전에 이 문제를 저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결정처럼 깔끔하게 논란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 상고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판을 해버리든지. 차라리. 예. 그런데 제일 논란이 많은 결정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서둘러서 재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신속하게 문제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우리 유권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의 내용을 다 알게 됐습니다. 예. 사실상 유죄 확정이에요. 그래도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예. 당선시킨다면은 그것은 주권적 결단입니다. 예.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은 그 뒤에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